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화면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리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수학시험 능력이 끝났습니다. 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예상과 이제 등급이라든지 예상 등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왔고, 불수능이다, 어려웠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이제 제가 느꼈던 이제 시험 지의 난이도라든지 이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최대한 빨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번이 수학 능력 시험 중에서 특히 수학 과목 있죠. 네. 불수능이었다. 어려웠다.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수능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나아갈 방향은 이런 스타일의 시험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려웠다고 하지만 100점자가 많아졌다는 그런 이유는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한 아이들이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었다는. 하지만 점수 극간의 차이가 같은 등급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 포인트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학부모들의 원성과 불만이 자자하는데요. 자, 궁극적으로 정시가 확대돼서 정시가 50% 정도 확보가 되려면 수학능력 시험에 변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변별력은 이런 수학능력 시험 추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수학능력 시험, 요번 시험지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옛날처럼 21번, 29번, 30번, 특히 21번, 30번 같은 정말 극킬러 난이도의 문제는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이제 92점을 맞는 학생이 96점이나 100점을 맞으려면 21번을 맞췄을 때 객관식이니까 운이 좋아서 21번까지 맞춘다라고 했을 때 100점을 맞으려면 그 30번의 킬러 문항을 맞추기 위해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사실 운이 좋아야지. 내가 풀어본 문제가 나오거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야지 맞출 수 있지.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이제 아이가 실력으로 올릴 수 있는 점수는 92점 내지 96점이고 나머지 4점은 재능이나 아니면 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기존 수학 능력 시험은 3점이나 4점짜리 문제들이 난이도가 너무나 쉽게 나왔습니다. 특히 4점짜리, 같은 4점짜리 문제들도 앞번호에 포진된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나와서 점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했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도 어느 정도 80점대 이상의 점수를 맞출 수 있게끔 나오는 그런 변별력이 전혀 없는 그런 수학 능력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아주 극강의 킬러 문항도 없지만 기본 4점짜리 문제들도 계산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조금 있게 나온 이런 시험지야말로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대학에 대한 갈망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잘 못 보고 이제 조금 점수가 좋지 않은 이제 분들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영상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로 정말 극강의 킬러 문제는 없애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올리면서 노력하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선택 과목이 들어간 시험이었죠. 확통, 기하, 미적분. 이제 문과는 확통, 이과는 기하나 미적분 같은 이제 시험으로 치러지는 시험이었는데요. 이제 보면은 확통 같은 경우 선택 과목으로 이제 예전보다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어려웠다는 건 뭐냐? 이제 예전에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이제 통합형이 아닌 그냥 가형, 나형으로 나눠졌을 때 나오는 이제 확률과 통계보다는 시험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어려워졌거나 많이 난이도가 올라간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옛날 가형, 나형으로 나누어졌을 때처럼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 그러면 확률과 통계에서 오답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공부해야지만 이제 좋은 득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과 영역이 늘어난 거죠. 이제 문과 수능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옛날보다는 확률과 통계 비중과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이제 미적분 선택 과목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가형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론 예전에 공부를 안 하던 수투를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더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네, 죄송합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가형에 30번 문제가 미적분 문제로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사라지고 그래도 미적분을 어려워하는 학생도 어느 정도 공부하면 미적분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끔 선택 과목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난이도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옛날에 가형 시험보다는 평이하게 나온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 부분인 수원 수투 부분이 예전 나형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의 이제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좀 더 공부를 꼼꼼하게 하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냥 무턱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제 수원 수투를 선행을 하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수원 수투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 수원 수투 수업을 이제 사실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고등 전문 강사가 수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고등 전문 강사라고 해도 또 이제 수업을 정말 전문적으로 제대로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한다는 게 어떤 스타일로 선행을 하냐 하면 단순한 그냥 계산 공식 암기로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 수능 시험에서도 봤지만 그래프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거의 입장은 미리 시간이 있을 때 앞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배운다는 그런 게 가장 큰데 그런 계산을 하는 능력을 기르고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좀 더 성향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보면서 수학하도 마찬가지고 뭐 수상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미적분 그래프 같은 겨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고차 함수, 절대값 그래프 같은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그려보면서 그 그래프의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뭐 극점, 변곡점, 그 다음에 이제 극점과 변곡점 사이의 비율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자세히 증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을 때 좀 더 선행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수학능력 시험을 보면은 그만큼 성향이 따라지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는 그렇게 선행을 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체 과목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내신을 꼼꼼하게 다지고 공부하는 읽기 능력을 이제 발달시키고 국어 공부를 좀 더 매진하고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 차이가 있어서 강남에는 나름 내신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이제 강남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등 내신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중등과 고등 수능의 갭차가 너무나 크게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학교 시험 우선 그 다음에 학교 시험을 정말 완벽하게 서술형까지 100점을 맞을 수 있을 때 선행을 한 학년에 또는 한 학년 반 정도 심화까지 꼼꼼히 다지면서 나아가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리뷰를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뭐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읽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읽기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국어도 잘 못하는 거고 국어도 못하니까 수학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읽기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건 읽으면서 문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문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도 잘 못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능력을 뭐 이제 좀 더 발달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문제를 주구장창 풀리면서 이제 아이를 공부시키니까 이제 아이의 이제 실력과 실제 실력의 갭 차이가 이제 크다고 봐요. 뭐 읽기 실력을 늘린다고 굳이 학원을 보내거나 뭐 논술 학원을 보내거나 그런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해요. 아이가 읽기 실력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읽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용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 잘 읽으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내용 파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유자재로 많이 읽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글을 일찍 배우면 상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요즘은 한글을 좀 천천히 배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읽지 않고 그림만 보고 추론하면서 상상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창의사고력을 길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창의 사고력 같은 경우는 타고나는 거예요. 늘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타고나는 거지, 죄송합니다. 트레이닝으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타고난다는 건 뭐냐? 그 타고난 학생이 일찍 읽는다고 해서 창의 사고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찍 읽고 글을 일찍 접해서 그림을 보고 추론하지 않고 글을 읽고 내용을 알아도 그 아이의 창의 사고력은 발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창의 사고력을 타고나지 않은 학생이 창의 사고력을 기른다고 읽기 능력을 늦게 배운다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아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일찌감치 뺏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학능력 시험 이제 아이들 반응과 시험 점수를 보면서 든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 점수에 대한 처방전 우리가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